안녕하십니까. 이물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북한은 어떤 국가이며 최근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인 당 국가 체제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당 국가 체제 위에 수령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위원장 중심의 당 영도 체계, 국무위원장 중심의 국가 영도 체계, 최고사령관 중심의 군 영도 체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이 수령인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는 셈인데요. 북한이 1인 독재 체제라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북한 체제는 비정상 국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북한의 비정상국가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아닌 군대가 정책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성군 정치를 펼치고 노동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전혀 작동되지 못하였던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노동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징적 차원이긴 하지만 가동되고 있고 당 규약과 헌법에서 적시된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법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또 김정일 시대 그의 부인은 국가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공식 행사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설주에 대한 호칭이 동무에서 여사로 바뀌었는데 국제적 표준을 따르며 정상국가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과 평화를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하는 동포이자 우리의 안전을 해치려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잘못된 점은 명확하게 지적하되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건설적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달라진 통일 전략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명목적으로는 자주적 통일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혹은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제 통합, 흡수 통일을 경계하는 북한은 분단 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며 한마디로 통일 문제를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13년 이른바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생존을 모색해 왔습니다. 즉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죠. 북한은 핵 보유 국가를 선언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고 고강도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시장화는 용인했습니다. 일례로 2010년에 북한 전역의 장마당 수는 약 200개 정도였지만 2017년에 468개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출처를 따지지 말고 투자하게 하되 이윤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기업소 법을 개정해 신흥부유청, 이른바 돈주 등 개인의 기업 투자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돈주들이 돈주문의를 열어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고 있고 신의주와 남포시 등 큰 도시에서는 이미 주택을 사실상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핵 보유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 건설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 몰락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발칸반도와 중동 지역 나라들의 정치 변동을 평가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회유에 따른 전쟁 억제력 포기보다는 핵 보유 의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전원회의 보고에서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 위협이 가중된 것이죠. 당초 북한은 협상용과 보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핵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협상을 주요한 목표로 핵 개발을 추진했는데 2008년 이후 육자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 후계 체제가 가동되고 발칸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핵심 목표가 보유로 전환한 듯합니다. 이는 가중되는 안보 위협에 따른 정책 전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쉽사리 이 두 가지 목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 보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협상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로 인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마주보아야 할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화해협력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의 안전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의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 문제를 근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 남북 대화가 활발했을 때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 핵 미사일 도발도 자제되었고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 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태결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정립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 경제 비전을 통해 남북한 공동 번영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상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인권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간,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확대 또는 장려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남북 간 합의와 기본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북핵 문제 진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